택배기사와 택배 영업사원으로 만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. 월급 받으며 일할 바엔 아예 우리가 그냥 회사 차려보자 라면서 의기투합했고요. 작은 택배 회사의 대표와 직원으로 함께하게 됩니다. 몇 년간 매일같이 얼굴 보고 밥 먹고 가끔씩은 당구도 치고 술도 한잔하는 누구보다 뜻이 잘 맞는 친구이자 동료였습니다. 그런 두 사람이 어느 늦은 밤 사무실에 마주 앉습니다. 왜인지 냉랭한 분위기 속에 날선 말들이 오가는데요. 오늘 사건 연구소는 살인을 부른 한마디 택배회사 직원 살인 사건입니다. 자, 2012년 사건입니다. 동료에서 동업자, 그러다 사장과 직원으로 지낸 두 사람에게 11년 전, 2012년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자, 시작을 해보죠. 네, 이게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한 택배 운송회사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. 여기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45살 최모 씨가 있었는데요. 2012년 5월에 이 최 씨의 20대 동거녀가 있습니다. 이 동거녀에게 최 씨 전화번호로 전화 한 통이 옵니다. 그런데 받아보니까 이 남자친구 최 씨가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. 내가 이 휴대전화를 주웠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냐,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. 이 남자친구가 밤새 집에 돌아오지도 않은 상황이었거든요. 그런 상황에서 지금 휴대전화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. 최 씨 동거녀는 이 사실을 최 씨의 누나에게 알렸고 그 누나가 좀 기다리다가 그날 저녁에 경찰에 결국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. 자, 집에는 안 들어오고 핸드폰도 다른 사람이 주워서 전화를 했으니까 당연히 가족들은 걱정이 됐겠죠. 자, 직업도 번듯한 성인 남성이 휴대폰 없이 어디로 간 겁니까? 그러니까 일단은 이 정도 되면 뭔가 이상하잖아요, 많이. 그래서 경찰이 신고를 받고 바로 이 최 씨의 그러니까 최후 행적부터 좀 파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. 그럼 제일 먼저 행적을 파악할 때 필요한 게 CCTV죠. 그러니까 뭐 회사에 있었다면 회사 근처의 CCTV 분석이 일차적으로 될 거고, 그 다음에 이 사람 그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나 그날 있었던 일 물어보려면 주변인들 진술을 좀 들어야겠죠. 그렇게 듣고 보니까 회사를 마치고 마지막까지 그래도 같이 있었던 사람이 회사 대표 박 씨입니다. 그래서 이 박 씨 진술을 집중해서 듣고 있는데 문제는 이 박 씨의 진술하고 이 CCTV 상의 최 씨 행적이 안 맞는 거예요, 시간이나 뭐 이런 것들이. 그러니까 뭔가 의심스럽죠. 그래서 경찰이 유력한 용의자로 보기 시작을 했고, 통상 이게 성인 남성 실종 사건이고 실종 신고하고 텀 얼마 안 되면 이제 곧 돌아오겠지. 예. 그것 때문에 조사를 그렇게 소위 말해서 정확하게 막 신속하게 잘 안 한단 말이에요. 원래는. 그러니까 뭐 미성년자 실종이나 이런 것과는 그렇죠. 달리. 성인 남자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서 술을 먹고 좀 뭐 그랬다가 좀 다음날 오겠지 뭐 이런 정도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, 문제는 이게 뭔가 범죄 의심 정황이 있다 보니 경찰이 초기에 이 관련된 증거들을 놓치지 않고 바로 즉시 전담수사팀을 꾸렸습니다. 자, 실종자의 마지막 CCTV 행적 그리고 대표의 진술이 어긋났다면 이 회사 대표 박 씨가 거짓말을 한 건가요? 네, 사실은 그렇습니다. 그 박 씨는 맨 처음에는 전날 회사에서 최 씨하고 술을 마시다가 내가 최 씨만 두고 나 혼자 먼저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경찰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회사 주변의 CCTV를 다 본 겁니다. 그랬더니 박 씨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 맨 처음에 진술과 박 씨가 나오는 시간 이런 것들이 다 불일치하는 거예요. 이게 뭔가 진실을 얘기하고 있지 않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경찰이 최 씨가 사망한 지 6일 만에 이 박 씨를 붙잡았어요.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막 추궁을 합니다. 그랬더니 결국 이 박 씨는 자신이 최 씨를 살해한 것이 맞다라고 자백을 하기에 이릅니다. 자, 회사 대표, 사장, 이 박 씨가 직원을 살해한 건 도대체 왜? 그러니까 일단 그 전에 먼저 대표하고 직원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관계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두 사람이 아까 잠깐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. 한 7년 정도 전에 이 박 씨가 택배회사의 택배 기사로 일을 시작했고, 이 직원인 최 씨는 그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. 그렇게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두 사람이 의기투합을 해서 한 4년 정도 전에 아예 작은 회사를 차립니다. 동업자 관계로. 그래서 공동대표로 운영을 하다가 한 2년 정도 지나서는 다시 동업관계는 청산을 하고 박 씨가 대표를 맡고 최 씨는 다시 영업일을 전담을 하기로 했던 겁니다. 그렇게 해서 일을 같이 해왔는데 회사 상황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갈등이 좀 빚어지기 시작했습니다. 처음엔 동등한 관계였다가 동업을 하면서 나중에는 일단 나이가 어린 사장, 박 씨가 사장을 맡고 영업을 맡고 직원이 되고.
네, 그런데 이제 한 2달쯤 전부터 이 회사가 점점 어려워졌던 겁니다. 이걸 두고 직원 최 씨, 그리고 대표 박 씨 사이에 이 갈등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 그 직원 최 씨가 대표를 좀 의심했던 것 같습니다.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,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려워진 거 아니냐, 이런 의심이었습니다. 이것 때문에 둘 사이가 좀 급격히 멀어지게 됐고요. 급기야 최 씨는 박 씨한테 나 회사 나가겠다 통보를 합니다. 그런데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나가면서 고객 자료를 다 들고 다른 회사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. 그렇다 보니까 대표인 박 씨 입장에서는 최 씨 설득하고 또 화해해야 하잖아요. 사건 당일 저녁 8시쯤에 회사로 불러서 술 한잔하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. 하지만 최 씨는 이런 노력에도 마음을 돌리지 않았던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 자, 들으신 것처럼 그 영업을 맡고 있던 이 최 씨가 내가 우리 회사 고객 명단을 다 갖고 나가겠다. 이러면 솔직히 사장 혼자 뭐 합니까? 그렇죠. 그래서 이게 혹시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 경찰 조사 과정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일단 살해 행위 자체는 좀 우발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. 제 생각엔 아마 이 박 씨가 어쨌건 최 씨를 좀 설득해 보려고 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회사 휴게 장소에서 술을 마시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좀 술에 취해서 자정쯤에 둘이 함께 회사로 들어옵니다. 근데 이제 이 최 씨가 물을 마시려다 말고 갑자기 이 박 씨, 대표 박 씨한테 똑바로 살아라, 나이도 어린 게. 이 얘기에 이제 갑자기 울컥하고 격분해서 이 박모 씨가 이제 본인의 책상 서랍에 이제 30cm 정도 되는 흉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뒤통수를 내리쳤고 아이고야. 그 이후에 쓰러진 최 씨 머리를 한번 다시 쳐서 결국 살해하게 된 겁니다. 자, 사무실 책상에 흉기를 넣고 다니는 분이 많이 계신가요? 이상하잖아요. 자, 일단 이 범행 동기에 대해서 이 대표, 나이 2살이 어린 대표 박모 뭐라고 했는지 그때 영상 직접 한번 보시죠. 감정이 좀 조금씩 있었는데 그날 술을 한 잔 먹은 게 활용이 된 것 같습니다. 그 회사 문제라는 게 뭐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? 여러 가지 자금적인 문제도 좀 있었고요. 그런 문제를 서로 의논하다가 아무래도 제가 이제 대표로 돼 있다 보니까 왜 이렇게 힘드냐 이렇게 추궁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운영을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건 맞는데 순간순간 감정적인 말들을 하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참지 못하고 오늘 죄송합니다.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. 제정신도 아니었고 제가 잠깐 미쳤던 것 같습니다. 너무 죄송합니다. 그 오윤성 교수가 맨날 하시는 말씀이지만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산자의 일방적인 주장이지 않습니까? 자, 뭐 나이도 어린 게 이 한마디가 트리거가 됐다? 글쎄요, 네. 교수님. 그렇다기보다는 뭐 사실 자금 문제도 있는 상황이었고 고객 명단을 가지고 가겠다 뭐 이런 뭐 기저에 깔린 앙금이 좀 있었죠. 그리고 나이도 어린 게 똑바로 살아라 뭐 이런 것들이 트리거가 된 것 같아요. 근데 주변에서도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둘 사이는 좋았다라는 이제 이 얘기들이 좀 많았어요. 같은 건물에서 오랫동안 가게를 운영했던 한 상인은 4년간 지켜봤는데 항상 둘이 친하게 밥 먹고 당구 치고 뭐 이렇게 지냈던 사이다. 근데 이런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라고 얘기를 했고, 그다음에 이제 아까 들으신 것처럼 이 대표 박 씨는 뭐 우리 관계는 좋았는데 이때 술이 원수였다.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이 손도끼를 사실 미리 준비했다 그러면은 이건 계획 범죄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또 저 손도끼도 사실은 다른 어떤 직원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저걸 사가지고 있으니까 대표인 박 씨가 왜 이렇게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냐 그럼 뺏어서 본인이 가지고 있다라는 게 또 밝혀진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범행을 미리 계획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 이제 결론이었습니다. 아유, 진짜 뭐 끔찍합니다. 예. 자, 시신은 어떻게 됐습니까? 일단 시신에 많은 출혈도 있고 하니까 이 박 씨가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뭐 테이프로 감싸고 그래서 이 택배 가방이 크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. 택배 가방에 넣어서 2층에서 또 불려서 이 시신을 옮깁니다. 그리고 차에 옮겼고요. 그 과정에서 뭐 몇 군데 범행 현장에 남아있던 그런 자국 흔적들은 매직으로 그걸 또 지우기도 했고요. 일단 차량에 옮긴 다음에 인천국제공항 물류단지가 굉장히 한적하고 물류창고밖에 없어서 사람은 평소에 드나들지도 않는데 여기는 택배업체 사장이기 때문에 잘 알았을 거 아닙니까? 거기에 허허벌판인 곳에 화단에 묻었다고 합니다. 별짓을 다 했구만요.
네,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요. 실종 신고가 생각보다 일찍 들어갔습니다. 다음 날 바로 들어갔잖아요. 이 때문에 불안해져서 회사 직원들을 데리고 최 씨 집을 찾아가서 가족들을 위로하기도 했고 또 회사 자금을 좀 구해보겠다 이런 명목으로 전남 보성에 있는 어머니 집에 잠깐 내려가 있기도 했습니다. 사실상 도피 행각을 벌였던 겁니다. 그러다가 결국 범행 6일 만에 이땐 다시 잠깐 또 서울로 올라와 있었는데 회사 사무실 근처 영화관에서 여자친구랑 영화 보고 나오다가 대낮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이 여자친구는 박 씨가 지방 도피 중일 때요. 100만 원가량 이 도피 자금을 송금해주기도 한 인물입니다. 아니 뭐 다 떠나서 사무실에 30cm 흉기 서랍에다 넣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, 교수님? 네, 뭐 본인은 뭐 잠깐 미쳤던 것 같다, 뭐 죄송하다, 술이 원수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잠깐 미쳤던 것 같고 술 마셨다 그래서 친구를 죽이고 그 시신을 유기하고요, 그렇죠? 그 시신을 계단에서 굴리고요. 그다음에 증거를 인멸하고 또 그 가족을 또 위로하러 갔대요. 그 유족들이 얼마나 마음이 황망하겠습니까? 그런데 거기 가서 연극을 했어요. 그리고 또 마지막에 여자친구랑 영화 보러 가서 영화관에서 잡혔다는 거예요. 이런 걸로 봤을 때 사실 오로지 술 때문에 내가 잠깐 미쳐서 그랬다라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이거든요. 지금 이제 뭐 죗값을 받고 있는 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받고 있습니까? 지금 아직은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.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. 네? 그러니까 일단 징역 12년이 선고됐기 때문인데요. 생각보다 굉장히 낮죠. 잠깐만 11년 전 사건이잖아요. 네. 그러니까 혹시 가석방을 받았다면 나왔을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저 징역 그 형량을 다 마치면 이제 내년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, 그러니까 사실 아마도 이 법원의 판단은 우발적 살인에 주목한 것 같아요. 우발적이었다는 부분.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본인이 보관하고 있던 그런 흉기를 가지고 살해한 이후에 한 행동을 보면 유기하고 본인이 범인이 아닌 것처럼 막 유족들 위로하러 가고 이런 행동들, 거기다 사치유기까지 한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한다면 사람의 목숨값이 12년밖에 되지 않는 건지, 그럼 가끔 살인사건의 이 형량을 보고서 가끔 한숨이 나올 때가 좀 있습니다. 저 짓을 하고도 징역 12년밖에 안 받습니까? 나왔을 수도 있을 거예요, 아마. 예. 쭉 산다고 해도 내년 출소입니다.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여기. 여기.